놀라운 스펙과 매력을 가진 어메이징한 스타들만 모십니다. 놀라운 초대석. 오늘 주인공은요, 가수로 리스너를, 예능인으로 시청자를, 뮤지컬 배우로 관객을 100% 납득시키는 설득의 장인, 규현식 정의와 신념으로 위대한 캐릭터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뮤지컬 데스노트의 주인공 규현 씨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규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청취자분들께 정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발라드 가수이자 지금 뮤지컬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규현입니다. 이 시대 종합 예술인. 맞습니다. 아, 규현 씨 모셨고, 예.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방금 데스노트 공연을 방금 마치고 맞아요. 방금 바로 여의도로 지금 달려와 주셨는데, 저희가 디큐브 아트센터가 네. 저기 이제 좀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10분 거리에 있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날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다른 공연도 아니고 그 뮤지컬 공연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 나잖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지금 넋이 나가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울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감정이 또 있는 정말 공연이니까. 난리치다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는 올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지만 네. 우리 한혜 씨가 아유, 정말. 있으니까 나 제가 뭐 우리 형의 의리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정말. 우리 한혜 씨의 네네. 키스터 라디오에서 네. 많이 섭외가 좀 왔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제가 이게 또 일정이 안 맞아서 그쵸. 좀 계속 안 맞다가 드디어 네. 오늘 그래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가서 해버리자 이렇게 약간 느낌이 돼가지고 아니, 사실 공연하고 와주신 것도 너무 감동인데 얼마 전까지 아팠잖아요. 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 엄청 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알고 있죠. 저는 형도 관심이 많아요. 아니 잠깐만 감기 걸리는 게 어떻게 대본에 어떻게 있지? 몰랐잖아요 한혜 씨는.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사실 네. 한 보름 정도 좀 네.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거의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얼마 전에 그 참석 잠깐 인사하긴 했지만 그 최근에 솔로지오 그 회식 때 잠깐 형 뵀는데 그때도 컨디션이 막 그 공연 끝나고 안 좋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때는 이제 또 음. 예능 프로그램 11시간 녹화하고 간 상황이었어가지고 공연은 아니었구나. 네, 그 다음 날이 공연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술도 못 먹고 이제 맞아. 한 뭐 10분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형 12시 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맞습니다. 형 다시 한번 함께 아이고.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이렇게 또 네네네. 역시 인성의 남자 라디오 녹음 생방 중이지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는 이게 또 키스터 라디오는 슈퍼주니어와 엄청난 인연이 있거든요. 그 말을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키스터 라디오 하면은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를 그리고 슈키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너무나 많고 슈키라 스페셜 DJ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규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2015년에 역사적인 또 게스트로 이문세 선배님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화제였습니다. 이때 네.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 십몇 년 전인데 그때 또 선배님이 저를 좀 이뻐해 주셨어요. 광화문 브라더스라고 막 해주시면서 그런 또 인연이 있으니까 광화문 연가 네네. 광화문에서 뭐 이런 네네네.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던 순간이었죠. 게스트로 이문세 선배님이 오신다. 참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그렇죠. 라디오인이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네. 사실 뭐 형이야 워낙 뭐 목소리도 좋고 진행이 뭐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또 베테랑이시니까 DJ 제안 같은 것도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 라디오 하면서 아우터도 벗고 그러니까 여기 생각보다 되게 네. 따뜻하네요. 여기. 굉장히 여기 스튜디오가 훈훈하고 조명도 많고 해서 네. 어떻게 DJ 제안 같은 거 좀 오십니까, 형님? 좀 사실은 많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게 제가 해외 투어도 좀 많고 맞아, 아직 투어가 많으니까. 그리고 뮤지컬도 계속 하고 있고 음, 뭐 예능도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시간 내기가 쉽지 매일 않죠. 스케줄을 거의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서 라디오까지 하면 진짜 네. 잘못되겠다 사람이.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고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힘든데 사실. 근데 지금도, 나중에라도 라디오 하실 생각 있나요? 나중에요. 나중에 먼 훗날.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키스 라디오도 저도 너무 좋죠.
이거 말고 아, 다른 이거 말고. 네, 저 여기서 부르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 저는 좀 오래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시는 게스트분마다 왜 이렇게 이 시간 하고 싶어 하세요? 진짜 좋은 시간이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딱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약간 자리 잡았습니다. 한혜 씨. 아직까지는 아이고. 불안합니다. 1년은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한혜 씨 참 대단합니다. 아, 왜요? 왜냐면 한혜 씨는 이제 소믈리에로 활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소믈리에로서. 근데 이 시간에 라디오 네. 생방을 한다는 건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많은 걸 포기한 거죠. 맞아요. 사실 그만큼 근데 제가 청취자분들의 사랑을 술 대신 먹고 있는 거죠. 와인 대신 먹고 와인 있고. 대신에 네. 정말 라디오를 선택한다는 건 네. 그만큼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제 진심을 이렇게 느껴주시니까 음. 이래서 다 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네. 지금도 슈키라 규현 씨 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음. 그때 불렀던 취중진담, 날 위한 이별 등 각종 라이브, 개인기, 애교 이런 거 간혹 보실 때가 있나요? 제가 이거 또 TMI인데요. 네. 이때 취중 진담을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날 그 전날 진짜로 마셨습니다. 진짜 진심을 다했겠네. 예. 그래서 뭐, 진짜 진담이 좀 있었겠는데요. 뭐 당일날은 당연히 마시지 않았지만 네네. 약간의 좀 그런 마음의 감정을 좀 가지고 진심으로 불렀다. 취중 진담은 아니었고 숙취 진담. 그렇죠. 숙취 진담은 됐었겠구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가끔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숙취 진담이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환영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규디가 직접 한번 앞에 모니터 보면서 좀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노희경님께서 방금까지 무대 위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박박 기어다니던 큐 라이터를 보다가 이렇게 키스터 라디오에서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연 보신 분이신가 봐요. 희경님은 네. 방금까지 감정의 폭을 느끼시다가 저 진짜로 기다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다리를 좀 못 움직이는 상황이 돼요. 근데 네네. 제가 팔로 기어가거든요. 아이고. 진짜 저 처절하게 울부짖었는데 네, 오늘 공연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스노트는 아직 못 봤지만 네. 그 배너 할 때 아, 보러 갔었는데 그 작품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배너도 뭐 쉽게 할 수 없는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다 어렵습니다, 사실. 아, 모든 맞아요. 뮤지컬이. 김보송님, 오늘 데스노트 무대 찢었다는 후기가 많던데요. 비주얼 미쳤다. 감미로운 발라드였다가 명품 뮤지컬 배우였다가 라디오도 나오는 만능 엔터테이너 조기현 최고라고 하셨고. 보성님.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못 읽겠는데요. 이건. 제가 닉네임만 읽어드릴게요. 네. 뮤지컬 좋아하는 샤이 규피터. 네. 님께서 뮤지컬 데스노트 보다가 소파에 걸터앉은 규라이토 옆모습 보고 조각상인 줄 알았다고 감상했는데 갑자기 움직여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한혜님, 옆에 앉으신 분 사람이 아니라 조각상 맞죠? 옆선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공연 중 바닥에 부딪힌 적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셨고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네. 뭐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뮤지컬 분장 한 상태로 그대로 오셔서 네. 세미 조각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어제 솔직히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또 TMI. 예. 좋아요, 너무. 새벽 3시에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악마술사가 25년 만에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 소식 들었어요. 악마를 잡고 있는데 미치겠다. 새벽 3시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못 참고 아이고. 비빔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아유. 얼굴이 부을까봐 네네. 노심초사를 했는데 네. 다행히도 크게 붓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안 부었고. 형 진짜 지금 날카로운데요. 다행입니다. 게임 시작하셨구나. 예. 아니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게임까지 시작하셔가지고 스스로를 더 바쁘게 만드시고. 또 그게 또 고등학교 때 그 추억의 게임이니까 또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땡기네요. 고민이었는데. 오늘 끝나고 들어가야죠. 저도 한번 쓱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진님께서 규현의 라디오를 듣는다면 잘 자요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경이 형님의 우리 시경 형의 완전 시그니처죠. 전매 특허 같은 건데 혹시 규현 버전의 잘 자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버전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전 시경이 형 거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네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이거는 들어도 너무 똑같아. 잘 자요. 사실 시경 형님이 흉내내기 쉬운 목소리는 아닌데. 근데 형이 그 부드럽고 맞아. 정말 저한테 잔소리할 때도 너무 스윗하고 너무 뭐랄까 말은 안 스윗한데 톤이 너무 스윗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그런 목소리예요. 정말 성시경 형님의
흉내는 정말 네. 1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계속해서 규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목격담, TMI 제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떡볶이를 사랑하지만 최근에 일본 라면을 즐겨 먹는다는 규현 씨가 안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뭐 워낙 떡볶이 마니아로 유명하시고 콘텐츠도 조떡규떡도 하셨었고 네. 그거 언제 오냐고 기다리는 팬분들도 많은데 조떡규떡 언제 오나요? 이게 근데 네. 그게 진짜 어려워요. 가게에 가서 촬영 허가를 요청하는 그 순간 같은 것들이 그렇죠. 쉽지 않죠. 너무 어렵고 저는 좀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막 뭘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조떡규떡을 한창 할 때도 네. 제가 찍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어떤 후기를 얘기하는지 되게 궁금해서 조용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쫑긋. 있구나.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겠네. 좀 돌아다니다가 네.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냥 혼자 네.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촬영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고 네. 또 워낙 또 맛있는 집은 인기도 많으니까 맞아. 허가 자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장수를 위해 일본 라면 종결을 선언하셨다고 했는데 종결을 선언한 게 아니라 네. 너무 자주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또 일본 라면이 사실 짜고 아무래도 좀 그 기름지고 그게 건강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면 그쵸. 실제로 덕후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래서 좀 유명한 라면집 웨이팅 막 2시간 걸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좀 주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겠다라는 네. 취지의 얘기셨던 것 같고 좀 특히 좋아하는 라면 있나요? 뭐 일본 라면 중에? 제가 원래 멤버들이랑 같이 좋아했던 게 그냥 무조건 미소 라면, 미소 된장 라면이었는데 네. 근데 진짜 찐 라면 덕후분들께서는 시오 라면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소금. 네. 맛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짠데 그 맛있는 그 그치. 느낌에 좀 빠져서 걱정입니다. 정말 정말 붙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운동해야죠. 운동해야 되는 네. 또 뛰어야 되는 네. 아무튼 최근에는 시오 라면에 또 빠져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라면 먹는 브이로그 찍으려다가 자리 때문에 포기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이제 최근 일인데 네. 제가 오픈 1시간 전에 가서 네네. 현장 웨이팅이 1시간 전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요? 갔는데 이미 열어버리신 거야. 1시간 전에? 네. 그래서 이미 막 어플로 다들 어. 웨이팅을 걸어 놓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유명하시구나. 결국 그래서 거길 못 가고 다른 가게를 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뭔가 좀 진심으로 그 컨텐츠를 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네. 안 맞을 때가 있었구나.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질문 몇 개 했는데 네. 집만 좀 더 지어드린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그래서 오늘 한키라를 위해 또 귀한 걸음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규현 씨를 위해 일본 라멘 혹은 뭐 떡볶이 대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헌정 멘트거든요. 떨리는데요. 음악 주세요. 학창 시절 밴드부 보컬로 투헤븐을 불러서 염관고등학교를 찢어버린 규떤 학생. 슈퍼주니어 막내로 전 세계 찢어 발기고 발라드 황제 이문세, 발라드 황태자 성시경이 인정하는 한국형 발라드 적자로 심장 박박 찢고 독보적인 센스 멘트로 예능 교양 찍고 규탄양, 규랭크, 규헌, 규도니, 규무영, 규필립, 규베르, 규차르트, 규윈플랜, 규릭, 규빅, 규자크, 규벤으로 대극장 찢어서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규지컬. 2026년 데스노트 원작 찍고 나온 규라이터로 변신. 본인 피셜 세미 막공을 찢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첫 공부터 다채롭게 찍고 있는 인간 파쇄기. 150살까지 광화문에서 부르고 놈의 마음속으로 부르며 테니스 칠 것 같은 남자 규투도 현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예. 형님 제가 래퍼의 꿈을 여기서 조금 충족하고 있어요. 잘하네요. 딕션이 좋아 확실히. 저 딕션 하나로 반찬들은 됐으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예. 제 n분의 1이라는 노래 벌스 맞아요. 가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규현이 형이 저를 만나면 하는 그냥 인사예요. 네. 반치안들은 데스니. 예. 저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참. 한해야 하기도 전에 반치안들은 데스니. 그렇죠. 괜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찢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좀 빠뜨린 찢어버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뭔가요? 한혜 씨의 또 이제 마음을 또 제가 찢었죠. 찢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대본에는 없지만 정말 제 규현이 형 너무 좋아하고 사실 저의 약간 롤 모델입니다. 아유, 아 진짜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래퍼가 왜 제 롤모델 저를 왜 롤모델을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저도 래퍼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사는 아. 만능 멀티 엔터테이너를 멀티 꿈꾸는 엔터테이너. 사람으로서 또 방송인의 규현이 형 너무 제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발라드 잘하잖아 생각해보니까. 발라드 아직까지 그쪽 넘볼 정도는 아니고 아, 그럴까요? 저 세윤이 형 합쳐져야 되고 네. 아니 사실 규현이 형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워낙 진짜 베테랑이고 형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제가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 마음 찢어버린 거 네. 정답이고요. 네. 잠시 후 또 2부에서 데스노트 넘버 라이브 오늘 근데 가능하세요? 이거 라이브로 혹시 불러주시는 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안 부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연하고 와가지고 괜찮으시려나? 네, 또 감기 기운도 좀 있고 네네네. 그래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음. 여기 와서 입만 나불대다가 갈 수가 없으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컨디션이 너무 사실 올 때부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네. 뭐 라이브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하셔도 된다 극구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어, 또 우리 한키라 여러분들께서 또 들어주시니까 정말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네네. 들어주시면 지금 약간 목도 잠겨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뭐 데스노트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워낙 팬덤이 있는 또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출연 결심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뮤지컬을 계속 한 16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네. 또 새로운 작품들의 도전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도전 좋아하고 이전에 데스노트라는 작품도 제가 봤었고 굉장히 팬층이 굉장히 탄탄한 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해볼 수 있으려나 하려나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오디 컴퍼니 뮤지컬 회사에서 네. 또 제안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또 오디 컴퍼니랑 또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새롭게 한번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또 마음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작 그 만화 버전 데스노트 제가 학창 시절에 아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 저희 학창 시절에 한창 유행했었던 네. 만화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서 네. 다 보고 음. 좀 나이가 들어서 또 보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전 안 봤는데 만화책으로 제가 그거를 5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이제 그 캐릭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그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리는 또 형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라이토랑 잘 어울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번 네.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데스노트 이외에 뭔가 좀 작품 선택을 하는 기준 같은 게 형한테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좀 일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그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예.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일정을 맞추려고 하는데 네. 작년에도 웃는 남자라는 그걸 할 때 저 음.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 뮤지컬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또 슈즈 활동이 워낙 바쁘니까. 지금도 슈즈 투어를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요일에 예를 들면 공연을 하고 네. 토요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해외 투어를 하고 네. 일요일에 입국을 해서 일요일 밤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정이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컨디션 물론 다행히 무사히 다 잘 해냈지만 네. 컨디션 혹시라도 안 좋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일정을 잘 조율해서 네.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극들이 있어요. 네네. 저도 뭐 미리 극을 보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내가 아닐 것 같은 극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사를 좀 하고. 네. 이렇게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좀 허락하는 내에서 내가 네. 본능적으로 좀 맞을 것 같다.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주로 조금 선택을 하시는군요. 네. 참 대단합니다. 또 새삼 이렇게. 근데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설득을 너무 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작품이나 캐릭터에서 배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다들 몸도 좋고 맞아. 노출도 조금 있고. 노출도 있고. 근데 저는 노출을 사실 좀 기피하는 게 좀 있어서. 근데 배우가 무대에서 노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노출을 좀 약간 줄여서 했었는데 제가 좀 하얘요. 근데 이제 배우들은 다 태닝도 하고 뭐 그렇죠.
다 몸도 좋고 저도 그때 열심히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암전이 됐는데 제가 서 있던 부분만 약간 잔상으로 하얀 그게 남아 있대요. 그래서 피부 색깔 때문에. 피부색이 너무 하얘서 백숙처럼. 백숙이란. 그래서 사실 그게 내가 괜찮을까 했는데 어쨌든 또 그걸 하면서 너무 스스로 너무 그 몰입이 많이 돼가지고 네네. 행복했던 그게였는데 설득을 해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했죠. 맞습니다. 그때 또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내야 만져봐도 좀 해줬던. 네. 지금도 좀 만져봐도 되는데. 한번 만져봐. 해줬던. 네. 그러면 근육 얘기 그만하고 네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한해 키스터 라디오 규현 씨와 놀라운 초대석 함께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진경 누나 놀러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방금 이렇게 스팟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라이브 방금 노래가 깔렸잖아요. 네. 널 위한 이게 진경 누나 라이브로 부른. 아 그래요? 네. 와,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네. 진경 괜찮았죠? 누나가 이게 진심이 느껴져서. 진심이. 좋다. 진경 누나도 그때 그리고 노래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노래할게요 해가지고 노래를 그냥 기계로 틀고 갑자기 노래를 하셨어요. 그 누나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어디 나갔었든 사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라이브를 또 해주셨고 일단은 그 1부 끝곡으로 우리 발라더 규현 씨의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발매된 미니 앨범 4번 트랙 규현의 추억의 살아 듣고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당시에 퇴근길에 팬들의 눈이 퉁퉁 부은 걸 보면 뿌듯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규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프랑켄슈타인 말고 그럼 데스노트 하면서 좀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뿌듯한 순간. 그냥 제가 이제 각 극들에서 좀 처절한 씬들이 조금 있어요. 네네. 뭐 저번 프랑켄슈타인도 이제 마지막 북극에서의 뭐 악리와 아니 괴물과의 어떤 그런 사투도 있고 뭐 굉장히 네. 처절한 씬들이 있는데 네. 이번 데스노트에서도 마지막 부둣가에서 이제 키라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스포가 또 있으니까 이게 뭐 어쨌든 네네네. 굉장히 처절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저도 눈이 좀 돌아서 진짜 그냥 그 캐릭터가 돼서 막 네네. 연기를 몰입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가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역할에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맞아. 그 라이토가 생각하는 정의에 또 네. 몰입을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또 16년 차면은 짧은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뮤지컬을 진행할 때마다 그렇게 또 100% 몰입할 수 있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할 때마다 또 뭔가 행복하고 뿌듯하신 느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계속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더 약간 그 도파민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안에 맞아. 나름대로의. 또 그 이전에 또 뮤지컬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또 있겠죠. 너무 사랑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몸이 가능한 한 좀 오래오래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오래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니 뭐 프랑켄슈타인 얘기하셨지만 웃는 남자, 뭐 배너 등등 최소 좀 100년 이전 시대극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데스노트로 간만에 현대극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좋은 점 같은 게 있으려나? 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2015년 그날들 이후로 첫 현대극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네. 근데 좋은 점은 의상이 좀 편해요. 의상이 좀 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갑옷 이런 거 안 입어도 되니까 노출 안 해도 뭐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팬텀이든 프랑켄이든 이제 바지에 주머니를 없애요. 왜 그렇죠? 그 뭔가 핏도 안 이쁘고 그래서 보니까. 근데 지금 너무 현대극이니까 진짜 네네. 청바지를 입고 공연을 하거든요. 일상복처럼. 네, 그래서 그쵸? 막 주머니도 있고 그냥 후드 하나 입고 공연하고 아니 너무 편한 거예요. 원래 이제 의상 체인지 네네. 시간이 좀 여기 고대극 약간 옛날 극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컨셉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현대극을 하니까 진짜 그 의상 체인지 시간이 편하고 그래서 제가 무대 의상을 입고 그냥 쉬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 비교를 하다못해 방송도 왜 추리닝이나 좀
그 편한 옷 입고 하면 굉장히 편한데 네. 뮤지컬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공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해서. 아우 그런 또 의외의 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데스노트 하기 전에 원래 원작 봤을 때부터 라이토 편이었다면서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또 제 이상한 애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랬습니다. 극 중에서 저는 네. 이제 그 만화책에서 엘이 싫었어요. 자꾸 라이토가 네. 좀 해서 저 범죄자들 때려잡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라이토가 삐뚤어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네. 라이토가 좀 안타까운 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너무 지기 싫어하고 유치하고 그치. 사실 안 걸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만 하면은 사실 안 그러니까. 걸리고 정의구현 잘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아직 좀 어렸어. 맞아. 결국에는 고등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라이토 편이긴 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토랑 뭐 닮은 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외모도 사실 준수하고 아이고. 사실 형도 똑똑한 걸로 또 공부도 잘했잖아요. 사실 그냥 보통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라이토는 진짜 전국에 1등하는 모범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국. 저는 그쪽이랑은 좀 멉니다. 그래도 하게 그냥 공부를 하긴 했다. 공부에 공통점이 있지만 네. 거기는 이제 전국구고. 근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학원을 하셔서 환경이 어쩔 수 없이 했다. 환경이 네. 뭐 좀 하긴 했었다. 그리고 네.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이정현님께서 규현님 데스노트에서 상대 역인 L 배우님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지금 함께 김성철 배우 그리고 산들 배우 그리고 탕준상 배우 이렇게 3명과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냥 갑자기 떠오르려서 얘기해야 되니까 네. 성철 배우는 그 약간 잘 긁어요. 그런 뭔가 네. 소리를 낼 때도 잘 긁고 그런 식의 네. 긁는다.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묵직한 소리를 내고 딱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 제가 공연을 할 때 항상 액션 리액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상대방 배우가 뭘 하면 그쵸. 저도 그거를 더 받아서 빌드업해서 하고 네네. 막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성철 배우랑은 뭔가 서로 그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이 안 하는 개인적인 약간 스킬을 좀 가미를 해서 하는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네. 그러면 더 거기 리액션이 보여주고,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고 탕준상 탕준상 배우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L 같다? 되게 L 같다. L 같다. 네, 너무 L 같고 그리고 항상 진짜 이제 공연을 50회 넘게 했을 거예요. 네네. 그 탕준상 배우는 근데 네네. 너무 잘하는데 음. 긴장을 맨날 하는 게 웃겨요. 자꾸 떨린다고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연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탕준상 배우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원래는 그 리허설 때 네. 뭐 공격을 하는 척 위장을 하고 하면 엘이 방어를 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리허설 때 좀 긴장해서 틀린 거예요. 가사를 공격을 하는 척 방어를 하고 했는데 살짝 탕 배우가 위장을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상대방의 이 넘버와 대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았고 거기 실수가 있어서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즉흥적으로 믿고 갈 수 있다.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산들 배우 같은 경우는 오늘도 네. 공연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이돌판에서 노래 잘하는 배우였지만 유명하죠. 네.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 친구 이렇게 잘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무대에서 계속 드는 배우예요. 점점 더 잘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너무 능청맞게 하고 그래서 새 배우랑 할 때마다 좀 네. 느낌이 다 달라서 좀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현님이 이제 다른 점을 좀 여쭤봐 주셨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이게 즉흥적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너무 길었나요? 아니에요. 특징을 너무 잘 얘기해 네네네. 주셔가지고 아마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현님은 오늘 기분 좋게 주무실 것 같은데요? 푹 오늘 꿀잠 주무실 네. 것 같고. 정현 씨 잘 자요. 람님께서
규현 오빠, 데스노트 커튼콜 동작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커튼콜 영상을 봤는데 매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라이토는 오빠한테 너무 찰떡이에요. 앞으로도 무대 찢고 L도 찢어주세요. 마지막 공연까지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끝까지 멋지게 완주해줘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커튼콜 동작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 사실 제가 연습을 기간이 너무 짧고 못했어서 그러니까 전 중간 투입으로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커튼콜에 대한 커튼콜 연습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여유가 없었구나. 없으니까. 그래서 커튼콜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커튼콜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또 커튼콜 주간이 있다 보니까 네네. 너무 제가 그전에는 어화둥둥 L들을 안아서 막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뮤지컬 팬분들께서는 그 캐릭터를 유지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네. 커튼콜에서도. 그래서 막 즐겁게 인사하고 놀다가 마지막에 다시 내가 라이터가 되고 L은 L이 돼서 그 약간 그거를 가지고 딱 끝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성철 배우랑 처음 그렇게 했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네네. 요즘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도 그 뭔가 좀 일종의 여운을 네네.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유지하는 커튼콜도 이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수저미님께서 작년에 규현 오빠의 뮤지컬을 보고 입덕한 2013년생 규피터입니다. 이번 뮤지컬 데스노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라이토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에 무엇을 쓰시는 건가요? 라고 2013년 규피터 지금 계산하고 계셨죠? 아니 좀 바로 알죠. 몇 살이죠? 26살 차이입니다. 26살 차이. 예. 그럼 몇 살이야? 13년생이 몇 살이야? 그러면은 뭐 14살이라는 얘기인데요. 14살. 예. 아유. 중학생이 감사하네요. 예, 중학생이네. 중학생 규피터고 네. 뭐 적으세요? 그 데스노트 이름 적는 장면에. 근데 또 이게 또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몰입이 방해되실까 봐. 그래. 이거는 5월 10일까지 공연하니까. 네, 왜냐면 이제 노트에 일본어로 다 적혀 있어요. 사람들 실제로? 이름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또 한국어 적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갑자기 또 너무 한일합작 느낌 나니까. 예, 그래서 또 저도 일본어 공부하니까 그렇죠. 일본어 비슷하게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곳은 이제 5월 10일 10일까지 이후에 공연하는 데스노트, 특히 규라이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 이후에 네. 좀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 놀라운 초대석 뮤지컬 데스노트의 주인공 규라이토 규현 씨가 지금 라이브석으로 바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쉽지 않은 컨디션이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어떤 넘버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 뮤지컬 데스노트의 라이토의 메인 넘버 데스노트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디오에서 최초 공개되는 규라이토의 데스노트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게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좀 좋은 라이브를 항상 들을 때 하는 표현이 좀 그 공간에 좀 공기가 좀 바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라이브 하는 순간 진짜 이 순간에 공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면 안 되는 라이브였는데 아니 사실 체력적으로 그리고 저는 옆에서 지금 1열 직관을 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계신데 옆에서 그 소리가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형이 워낙 지금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발 구르는 소리 발 이렇게 지금 땅에 발소리도 났어요. 형이 지금 계속 이렇게 힘을 줘도 하다 보니까 발을 계속 이렇게 디뎠어요. 그게 지금 다 느껴지면서 이게 공연 때는 이게 걸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뭔가 모를 이상한 좀 감동 같은 게 좀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 씨. 지금 힘드실 테니까 제가 계속 좀 문자 읽어드릴게요. 네, 좀 읽어주세요. 연희님께서 미쳤다. 컨디션 안 좋으신 거 맞나요? 찢었는데요. 고막 때리는 음색 라는 얘기 해주셨고 유현일님 공짜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739080 예. 스탑. 놀고 싶다님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공연장에서 들으면 장난 아니에요. 꼭 공연장 가서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다르겠죠 사실. 공연장 음향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갱이님 라이브라니 믿을 수가 없어. 라이브 듣다 직접 보고 싶어서 데스노트 3월 공연 예매하고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윤혜리님, 공연 찍고 라디오 찍고 제 마음까지 찢어버려 아이고, 라고 하셨고, 뭐가 많이 찢어지네요. 네. 오늘 좀 찢어지는 날입니다. 전지현님, 돈 내고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공연 끝나고 바로 와서 목도 아플 텐데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하셨고, 마지막 우리 김민지님, 라이토 정의에 설득당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스노트 네. 8차 티켓팅이 네. 아마 내일 모레 내일 모레구나. 예정이 돼 있어요. 제가 너무 홍보 그래도 아니 너무 프로페셔널해가지고. 그랬나요? 노래도 프로페셔널했는데 홍보로 넘어오니까 더 프로페셔널. 아니 이게 또 3월 거를 티켓팅 하셨다고 하길래. 그렇죠. 네, 이제 곧 또 4월 티켓팅이 시작이 되니까 네네. 또 많이들 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티켓팅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까 이제 준비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관객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 넘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를 때 좀 희열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데스노트에서 그런 넘버를 하나 꼽아본다면 좀 어떤 곡일까요? 전 사실 요즘에 되게 재미를 느낀 넘버가 네. 죽음의 게임이라는 넘버일 거예요, 아마도. 죽음의 게임. 왜냐면 제가 지금 제목을 좀 몰라요. 제가 급하게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제목은 몰라도 사실 네네네. 가사의 느낌으로 와닿는 거니까. 아마 이막 첫 씬에서 엘이랑 같이 저놈이 진짜 엘일까 하면서 주고받는 넘버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부를 때 너무 신나요. 요즘에 네. 뭔가 물론 관객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엘이랑 이제 정말 죽음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듀엣 넘버인데 할 때마다 너무 신나고 왜냐면 내가 너를 먼저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길 거야. 네네네. 규칙 같은 건 필요 없고 넌 나한테 죽었어. 약간 이런 서로의 그 마음을 주고받는 심리전이 있는 넘버인데 마지막에 그 둘이 딱 붙어가지고 얼굴을 거의 뽀뽀할 듯이 가까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는 씬이 있는데 그때 사실 그 탕준상 배우가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전 되게 약간 진지하게 임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되게 희열을 느끼면서 이 게임을 재밌어하면 진짜 되게 더 캐릭터성이 있겠다. 저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요즘에 훨씬 재밌게 그 넘버를 부르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주고받는 넘버는 혼자 하는 넘버보다 매번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극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호흡하냐에 따라서 또 아까 말해주셨던 뭐 액션 리액션이 있는 거니까. 네네. 굉장히 좀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와 있는데요. 요거는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닉네임 규라님. 규현님이 표현하는 라이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와우. 또 커튼콜 때 보면 눈물 자국이 있는데 그 눈물의 의미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옆으로 누워 있으실 때 계속 눈을 뜨고 계시나요? 그리고 스포일러 싫어하지만 살짝만 데스노트 끝나고 연말까지 너무 긴 시간인데요. 신곡 소식이 있을까요? 솔로 활동 계획이 궁금해요라고 규라님이 해주셨습니다. 규라님께서 굉장히 장문 문자 보내주셨고 아주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데스노트 질문에 스포일러 요청까지 뭐가 많은데 야무지게 답변 가능한 부분. 일단은 규현님이 표현하는 라이토의 정의에 대해서. 그냥 저는 라이토의 정의까지 모르겠고 제가 아마 그 안에서 라이토로서 갖고 있는 정의는 이 좀 어린 마음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 세상이 썩은 사람들이 넘치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뭐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없애면 정말 행복하게 정화된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라이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신념이지만 그 안에서는 저도 진짜로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몰입이 되고 몰입이 많이 되죠. 또 응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잘못을 하지 않고 이제 라이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손을 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 점점 사람이 흑화를 해가는 거죠. 그런 캐릭터라 좀 안타까운 캐릭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커튼콜 때 눈물 자국인데 울었으니까 이게 눈물 자국이
너무 튀었나요? 근데. 아니죠. 네. 왜냐면은 뭐 순간 뭐 그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진짜 울었기 때문에. 커튼 콜 때 우는 건 아니고 아. 그 전신에서 그 자신의 그 내가 키라고 내가 세상의 신이 될 거인 그 마음을 표현하다가 눈물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옆으로 누워 있을 때 네. 이게 근데 제가 눈 뜨고 계시는지 객석 쪽으로 머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첫 공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뜨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좀 잘 뜨고 있어요. 눈싸움 안 그래도 눈도 큰데.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겨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연기하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액션 리액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약간 눈물을 흘리는 상태로 죽어요. 그 상태로 이렇게 죽어 있어서 네네. 아버지가 오셔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세상의 신이 될 거야 하다가 죽어간 자기 아들을 보면서 더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하고는 있는데 네네. 어느 때부터 이제 관객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았지? 저쪽을 보고 있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어쨌든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유추하시는 거겠죠. 보이진 않으니까. 네, 거의 3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짜 어쨌든 눈을 감겨줘야 되는 리액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디테일까지 좀 챙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뮤지컬 얘기는 아니지만 신곡 소식과 솔로 활동 계획까지 여쭤보셨네요. 글쎄요. 근데 저는 스포를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다라는 건. 오케이. 뭔간 하겠죠. 뭔간 한다 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더 만나볼까 하는데 소중한 시간이니까. 김세현님. 데스노트 중간 투입하셨는데 걱정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혼자 연습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도와줬던 L 배우도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중간 투입을 했는데 사실 제가 16년 동안 뮤지컬을 하면서 네. 중간 투입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지? 네. 그래서 좀 가장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냥 가수로서도 슈퍼주니어 멤버로서도 제일 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트라우마는 아니고 개인적인 고충이랄까요? 네네. 만약에 이제 제 스케줄 때문에 멤버들이랑 연습을 하는데 하루 늦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멤버들은 다 돼 있고 어느 정도 네. 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누군가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그냥 멘붕이 와요. 원래 그런 타입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돼 있고 내가 중간 투입되면 아예 못 따라가는 그런 약간 이상한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네네네. 들면서 압박감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곡도 딱 연습실에 갔는데 저 말고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 좀 되고 완전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압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배우들은 다 돼 있는 배우가 네네. 도와주는 거니까. 네네. 근데 배우들이 진짜 감사하게도 아니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너가 잘을 해야 우리도 같이 액션 리액션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할 수 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연습 때 페이를 받아.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래서 참 오디 컴퍼니 진짜 좋은 회사구나. 심리적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줬구나. 맞아요. 그냥 도와줬으면 사실 저는 이게 막 내가 또 회식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물론 회식도 쏘게 할 거지만 막 그랬는데 페이도 받고 해서 연습할 때도 페이를 받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제대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질문에 완벽한 대답이 됐을 것 아니면 같고. 그 배우분께서 나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했나? 뭐 그래도 감동일 것 같아요. 사실 여부는 네. 모르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너무 감동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큐바라기님께서 팬들이 연애한다고 남자친구 데려왔을 때 오빠가 했던 뮤지컬 주인공 중에서 누굴 데려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주인공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했던 주인공들이 만약의 게임 같은 건데 문제가 있는 배우들이 좀 많아요.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아까 슬쩍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규짜르트. 네, 규짜르트. 음악에 미친 사람입니다. 음악에 완전 은미남이죠. 음악에 미쳐서 작곡하느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고 와이프를 내팽겨치고 밖으로 도는 아이고 세상에.
아 그리고 이제 제외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심각한 친구를 얘기하면 베르테르. 규현 베르테르는 이제 이미 약혼한 네. 여자가 있는 사람을 네. 아이고. 가서 사랑한다고 하고 나랑 만나달라고 하고 아이고. 안 만나줘서 죽음을 선택한다. 제외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규빅 같은 경우는 지금 빅터. 속어로 가고 있습니다. 네. 빅터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죽은 사람 목을 떼다가 아이고.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좀 제거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같고. 라이토, 아이고. 그쵸. 정의를 구현하려다. 라이토는 그냥 문제가 많아요. 소매니 프라블럼. 그래서 이제 뮤지컬 주인공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프랑켄슈타인. 아니요. 저기 뭐였죠?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극도 했었는데 거기도 문제가 좀 거기도 있잖아요. 수표를 위조하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참 그런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우리 닉네임이 또 너무 큐바라기 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주인공 중에는 함부로 저희가 네네네. 고르지 않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큐바라기님이 네. 제가 했던 주인공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좀 일반적인 연애 하세요. 네. 일반적인 연애 하시고 제대로 된 사람들 좀 평범한 만나시길, 사람 평범한 만나길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리균님. 최근 케냐에서 핸드폰 잃어버리고 그간 써온 일기가 다 날아가 버린 이후로 일기 쓰는 걸 그만뒀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일기 쓰기는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라고 하셨고 사실 맞아요. 형 하면 그 기록으로 너무 유명한데 네.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형 어떡해요? 그래서 1년 한 8개월치가 날아갔어요. 아유 어떡하나. 그래 너무 좀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안 썼는데 네네. 지금 2월 한 10일인가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한 2월 6일이었나 아무튼 그쯤부터 맞아. 그냥 그때처럼 집착적으로 쓰진 않고 그냥 생각나면은 네. 떠오르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여간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나중에 맞다고 쓰려고 그러면 일주일치를 다 생각해내야 돼. 맞아. 내가 뭐 했지 하면서. 그리고 형은 와인 선물 받는 것도 이름 다 써놓잖아요. 그치. 그것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아무튼 참 부지런하십니다. 감지바들님께서 규현님이랑 한혜님 솔로지옥 5 재미있는 비하인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솔로지옥이 워낙 또 5가 화제로 또 끝이 났고 네. 워낙 뭐 재밌는 일들이 많긴 했으나 뭐 저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비하인드를 함부로 이렇게 털었다가 또 이제 혼날 수 있어요. 혼납니다. 혼날 수 있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많이 혼납니다. 저희. 진짜 많이 혼났고 그리고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아무리 대본 없다고 해도 무조건 대본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대본이 없고 저희가 네. 그 큐카드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출연자들 얼굴이랑 네. 나이 이름만 딱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진경 누나가 또 못 외우셨어요. 못하시게 돼가지고 막 녹해도 못 외우세요. 제가 누구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랑 이어졌더라? 마지막 녹화 때도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 필요하고 저희 유일한 대본이 하나 있긴 있죠. 뭐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룰 설명 그 VCR 안에서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룰 설명이 유일하게 한 두세 줄 정도. 그리고 그거 있죠 뭐. 자 이제 뭐 첫 출연자들 나오셨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그런 맞아. 정도의 진행 정도? 리드 멘트 리드 멘트만 있고 저희가 하는 모든 멘트들은 전혀 애드립입니다. 완전한 애드립.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냥 TV 보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고 출연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도 그 자기소개를 네. 본인이 다 쓰신 거라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저 최근에 제가 또 가볍게 리뷰를 좀 했는데 네네. 진짜로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걸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도 직접 물어봤어요. 네. 지금 다 진짜 직접 얘기했다고. 아무튼 정말 다들 대단하고 요 정도로 네네. 저희는 솔로지옥 5 얘기는 마무리하고 6754님 규현님 혹시 하고 싶은 극도 있으실까요? 드라큘라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하이에서 더더욱 라고 하셨고 사실 외형으로 보면 드라큘라는 찰떡인데 뭐 어때요? 하얀 역할은 제가 다 잘 어울려요. 그치. 진짜 뭔가 허연 캐릭터는 유독 허연 드라큘라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또 네. 그렇게 이게 또 다 이렇게 정해진 드라큘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또 뭔가
설레발치고 김치국 마시는 스타일이 또 아니어서 아, 내가 뭐 이거 할 거야, 뭐 하고 뭐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어.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뮤지컬 팬덤이 와 이것도 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왜 갑자기 또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만약에 뭘 하게 되더라도 저도 이제 항상 새로운 극을 할 때마다 네네네. 그 극 팬들한테 일단 욕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쉽지 않죠. 그 예. 지정된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작품이든 네. 처음에 일단 욕을 먹고 네. 설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런 힙합 장르 얘기하면서 항상 막 증명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뮤지컬이야말로 정말 진짜 증명해야 돼요. 끝없는 증명의 연속이 아닐까.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네. 그날 또 컨디션도 다른데 그치. 그날 하루만 못해도 그날 본 관객은 맞아요. 별로였어가 돼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뮤지컬 티켓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맞아요. 책임감도 더 있으실 진짜 것 좀 같고. 책임감이 좀 있어요. 맞아. 정말 쉽지 않은 길 가지고 가고 계시는 그 어려운 기한이- 길을 그 어려운 굳이 길을 가고 있네요. 네. 16년간 두벅두벅 갑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오늘 이런저런 진짜 양질의 얘기 많이 나눴고 또 라이브까지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네. 규현 씨와 함께한 놀라운 초대석. 아시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렇죠. 마지막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규현 씨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다니님 15페이지입니다. 네. 다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팬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규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하기 싫은 일을 해냅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서 제 삶이 좀 더 힘차고 윤택해지는 걸 느껴요. 규현이로 인해서 제 삶이 참 많이 밝아졌고 에너지도 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크답니다. 규현이가 150살까지 광화문에서를 부르기로 했으니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이렇게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다니님께서 마지막에 장문에 또 사연 보내주셨고 우리 다니님을 포함한 소중한 팬분들 그리고 규피터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제가 공연을 하면서 늘 걱정인 게 팬분들 막 속된 말로 텅장이라고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쵸. 정말 각자의 사정으로 오빠 따라다니다가 텅장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편지도 가끔 받고 하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거 공연을 좀 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막 하기도 해요. 근데 또 제가 어쨌든 힘 닿는 데까지 무대에서 또 제 무대를 보시고 감동받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팬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제 규피터 우리 팬분들을 위해 제가 가능한 한 오래오래 무대에 남아서 열심히 네. 제 모든 걸 저는 항상 무대에선 내일이 없이 그냥 공연하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아깝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무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뭐 많은 팬분들은 왜 자기 나이를 자꾸 저렇게 올리냐라고 하시지만 네. 이제 뭐 그냥 40살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꽤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함께해 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이거 완전한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형이 아까도 말했던 되게 이게 T적인 모먼트가 있잖아요. 네. 되게 좀 이성적인 부분이랄까? 네, 뭐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아까 방금 뭐 굳이 40살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그런 모먼트가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사실 되게 어떠한 그리고 무대에 몰입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규현이 형은 정말 그 뮤지컬을 저도 뭐 보러 간 적이 있고 이렇게 대하고 오늘 뭐 라이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빠져들어가지고 진짜 모든 걸 쏟아내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덕담까지 이렇게 느끼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네, 감상을 좀 했고 또 네. 아까 막 텅장 이런 얘기 하셨지만 또 팬분들이 텅장이어도 좋으니 그냥 소규현으로 계속 일해달라고 뭐 난리시니까 네. 아무쪼록 건강 좀 챙겨주십시오. 그럼요. 네, 좀 영양제 좀 잘 챙겨 드시고 아우 네, 한 9알 먹습니다. 술 좀 줄이시고 그것도 해야죠. 네, 좀 줄이시고 그거라도 해야지. 스트레스 풀 정도로 드시고.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매일 마시는 줄 아시는데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중요한 날 절대 안 먹죠 형은 또. 안 마십니다.
아무튼 우리 큐피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까지 하셨고 오늘 놀라운 초대석 영상은 방송 끝나고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규현 씨 오늘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소감 끝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혜 씨가 진행하는 또 키스터 라디오 또 저와 인연이 깊은 라디오에 와서 너무 기쁘고 오늘 다행인 거는 정말 무사히 별 탈 없이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갔다라는 이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키스터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5월 10일까지 디큐브 링크 아트센터에서 데스노트 열심히 우리 수많은 배우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준비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깔끔하다 정말 보내드리면서 아까 다니님이 문자로도 언급했던 그 노래입니다. 규현 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 광화문에서 듣고 마무리할 테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뮤지컬 데스노트는 물론 앞으로 또 모든 활동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